자, 오늘 주제는 이제 이경규 씨 약물 운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많은 기사가 쏟아졌는데, 이경규 씨가 약물을 이제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을 해서 처벌받을 위기에 놓여 있는 거죠. 그럼 약 먹고 운전하면 모두 유죄인가? 좀 오해하시는 부분이 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약 먹고 운전하면 다 처벌하는 거냐, 이렇게 뭐 오해를 하시는 분도 있고, 이래서 뭐 감기약이나 공황장애 약 먹고 운전하면 유죄인가? 소화제나 뭐 위장약, 겔포스 먹어도 이거 유죄인가? 일단 많은 분들이 이제 약 먹고 운전하면 유죄라고 알고 계실 텐데 이거 조금 잘못 알고 계신 것이고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경규 씨, 제가 좋아하는, 존경하는, 또 개그맨이신데, 이경규 씨가 약물운전 혐의로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지난 6월 8일 오후에 약을 먹고 운전한 혐의, 즉, 약물운전 혐의로 개그맨 이경규 씨가 입건이 되었고,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경규 씨는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것을 크게 인지하지 못했다고 사실을 인정하면서 본인의 부주의로 우려를 불러일으킨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이제 동정 여론이 조금 일었죠. 그 이후에 이제 그날의 자세한 CCTV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 CCTV에서는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이경규 씨가 차도를 걸어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일단 이 CCTV만 보면 정상적인 상태였나 하는 것이 아주 조금 의심이 되긴 합니다만 뭐 일단 접촉 사고가 난 이후에 인도가 아닌 차도로 위험하게 걸어가는 모습이 담기긴 했습니다. 네. 또한 같은 날 세차장에서 접촉 사고 나는 장면도 공개가 됐잖아요. 이렇게요. 이경규 씨가 병원에 들르기 전에 주유소 세차장에 갔는데 직원이 이제 후진하라는 손짓에도 반대로 벽을 들이받아 버렸다 합니다. 이 상황이 고스란히 CCTV에 찍혔고 일단 이경규 씨는 이에 대해서 평소 이제 운전을 잘 안 해서 운전이 좀 서투르고 매니저들이 운전하니까 CCTV에 나오는 걸음걸이는 원래 자기 걸음걸이다. 자기 원래 걸음걸이가 그렇다고 해명을 합니다. 일단 사건이 어떻게 처리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하겠는데, 자, 이쯤에서 그럼 약물 운전에 대해서 깊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경규 씨 사건을 보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점이 이겁니다. 그럼 약 먹으면 운전하면 안 되는 거냐? 병원에서 처방해 준 약인데, 먹고 운전하면 안 되는 거냐? 감기약이나 위장약, 뭐 겔포스 이런 거 먹어도 운전하면 안 된다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사실 이제 약물 운전에 관한 규정은 이렇습니다. 도로교통법 148조의 2. 원래 148조의 2는 음주운전에 관한 조항입니다. 1항부터 4항이 음주운전에 관한 것이고 5항은 이렇습니다. 45조를 위반해서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기본적으로 약물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면 처벌하겠다는 건데, 이런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45조를 위반해야 됩니다. 근데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45조 똑같은 얘기예요. 45조가 더 포괄적인 거고, 그 중에 약물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면 처벌하겠다. 이런 겁니다. 요거 한 45조 한번 볼까요? 도로교통법 45조. 제목은 이렇게 돼 있어요. 제목은 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이렇게 돼 있죠. 한번 읽어보면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44조가 음주운전 금지 조항입니다. 그래서 44조 외에 과로, 질병, 약물,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 금지하는 조항이고 아까 본 거는 처벌 조항입니다. 그래서 45조를 이제 보시면 음주 외에도 44조에 따른 음주 외에도 과로나 질병이나 약물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면 안 됩니다. 아까 보시면 여기 보면 148조 2항 보면 45조를 위반해서 약물로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시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 거죠. 45조 금지 사용 중에서 약물에 대한 것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과로 질병 약물도 있잖아요. 그죠? 약물에 대한 것만 처벌을 한다. 그럼 과로 질병은 어떻게 되냐?
과로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전 운전하시면 3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입니다. 154조에 따라서. 그럼 이번에 약물운전 같이 운전하면 안 되는 약물은 어떤 것인가? 다시 한번 가보죠. 약물이라고 하면 갈로 있잖아요.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여기 가보면 여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거 가보면 뭐 부탄가스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뭐 마약이나 대마, 뭐 부탄가스 이런 거 먹고 당연히 운전하면 안 되죠. 그죠? 그건 누구나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문제는 이 향정신성 의약품에 있습니다. 향정신성 의약품, 이 향정이라고 하는데 이 향정이 뭐냐를 아시려면 도로교통법만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보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가셔야 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2조 3에 따르면 향정신성 의약품이라는 것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오용 또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가나다라마에 해당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게 어렵죠, 그죠? 여기에 뭐 이것만 봐서는 말 자체도 어렵거니와 이것만 보고 또 어떤 약이 또 향정신성 의약품에 해당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여기에 공황장애약, 두통약, 감기약 이렇게 딱 있으면 좋은데 없잖아요. 그냥 정의만 하고 있어요. 이걸 보고 과연 일반 국민들이 오늘 내가 먹은 약이 이 향정신성 의약품에 해당할까? 판단할 수 있는 국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참고로 나무위키에 가보시면 감옥은 환각계 계열이고 나목은 각성제 약물들이고 다목은 마취제 수면제, 나목은 수면제 마취제 안정제 일부 식욕억제제라고 하는데 이것만 보고는 어떤 물질이 함유된 어떤 약이 이거냐 향정이냐 판단하기가 법률가인 저도 어렵습니다. 이제 또 여기 보시면 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이 향정이잖아요. 그래서 대통령령을 봐야지 정확한 향정인지 아닌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대통령령만 보면 내가 먹는 약이 향정인지 아닌지 알 수 있냐? 불행히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막상 대통령령 별표에 가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성분명, 품명인데 성분명으로 돼 있어요. 장난합니까? 이거 약 이름이 이렇게 안 나옵니다. 동네 약국 가시면 타이레놀, 델포스 이런 걸로 해놨지. 이거 알프라졸람, 암페프라몬, 브로마제팜 이런 거 써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약국에서 사는 약 이름이 아니라 성분명으로 써놨어요. 성분명으로. 그래서 친절하게 또 옆에 화학명 또는 구조식 이러면서 써놨는데 이거를 뭐 보고 뭐 일반 국민들이 화학과 학생도 아니고 약사도 아닌데 내가 먹는 약이 이 성분이 들어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죠? 그래서 이번 이영규 씨 사건으로 병원에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나 내가 먹은 약은 운전해도 되는 약인지에 대해서 물어보려고요. 일단 기사에서 나오는 약을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공황장애 약 중에 벤조디아제핀 계열 안정제, 뭐 여기 보면 디아제팜이라든가 로라제팜 같은 것들 제일 유명한 아티반역이 있네요. 그죠? 이 이경규 씨가 복용한 약이 이제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안정제였습니다. 또 ADHD, 메틸페니테이트라는 거, 물면증, 불편되면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다이어트, 스틸록스암피엔 이런 것들도 다 향정에 해당하는 성분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물질에 들어가 있으면 향정에 해당합니다. 또 이런 약물 같은 경우에는 운전을 정상적으로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떤 거냐면 항불안제, 항우울제, 벤조디아제핀, 아까 공황장애 약 같은 거, 벤조디아제핀 계열 등에서 항불안제, 항우울제 같은 거, 수면제, 진정제 같은 거, 항경련제, 뇌전증 치료제, 그리고 일부 혈압약, 심장약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강한 진통제, 오피오이드 계열의 강한 진통제 같은 경우에도 향정에 해당합니다. 그런 거 먹고 운전하면 바로 처벌받나? 이 부분이 국민들한테 조금 잘못 알려진 부분입니다. 약 먹으면 무조건 운전하면 안 되는가? 이 부분이요. 법 규정을 아까 보셨으면 여기 한번 올라가 보죠.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게 두 가지 요건을 다 갖춰줘야 돼요. 약물로 인한 것이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다. 그래서 내려가 보면 과로 질병 약물 그 밖의 사유랑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법 규정을 잘 보면 과로나 질병 약물 그 밖의 사유가 있으면 무조건 운전하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사유들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라는 요건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이 요건이 있어야지 형사처벌되는 겁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약 먹었다고 모두 운전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약 먹은 걸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해야지 처벌되는 겁니다. 근데 요 두 번째 요건을 자세히 한번 봐보시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 이 부분 판단하기 정말 애매합니다. 이게 운전자 자신도 운전하면서도 자기가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는지조차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약이라는 게 바로 약효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서 운전을 시작했을 때는 멀쩡했는데 하다가 보니 나도 모르게 자고 있더라.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사건에 보면. 그래서 이 요건은 실제 실무에서는 어떻게 판단이 되냐? 이러면 운전자의 진술보다도 당시 운전자가 운전한 형태, 그리고 지그재그로 뭐 계속 왔다 갔다 했다던가, 갑자기 차 안에서 운전자가 차 안에 자고 있더라. 갑자기 멈춰가지고. 그래서 막 두드려도 모르더라. 뭐 이런 상태에 있었다던가, 실제 차량이 어떻게 운전되었다던가, 차량 운전 전후에 운전자가 어떤 행동을 보였다. 비틀비틀거렸다. 아니면 환각에 사로잡혀서 정신을 못 차렸다. 뭐 이런 것들. 그런 사정들이 종합이 되어서 운전자가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었다라고 판단됩니다. 실무상으로는. 따라서 이번 이경규 씨 사건에서도 그날의 CCTV가 추가로 공개가 되면서 그 CCTV 공개 전에는 동정 여론만 좀 우세했는데 이게 공개가 되니까 여론이 아주 조금 약간의 비난 여론도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 약물운전 이슈와 관련해서 위에서 보셨겠지만 법률이 이렇게 복잡합니다. 그러나 유명한 법원에 이런 게 있습니다. 라틴어인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법률의 부지는 용서받지 못한다. 어떤 법률이 존재하는 걸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그 법률의 법률 효과, 그러니까 형법에 있어서는 형벌이겠죠. 이 형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현대 사회에 오면서 과연 맞는가 하는 회의감이 저조차도 좀 들기는 하는데, 물론 뭐 살인이나 상해, 폭행이나 뭐 모욕, 명예훼손 뭐 이런 거 하면 처벌받는 줄 몰랐다. 이게 말이 안 되겠는데, 이번처럼 아니 뭐 공황장애 약이나 다이어트 약을 먹는다고 내가 처벌받는다고? 그런 거 먹고 운전한다고 내가 처벌받는다고? 이런 법률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는 게 현실이겠죠. 그죠? 약물 운전이라 하면 마약하고 뭐 운전하면 처벌받는 줄 알았지. 공황장애 약 먹었는데도 처벌받는다고? 일부 감기약, 일부 진통제, 일부 다이어트 약 먹고 운전했다고 내가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걸 모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좀 절충하기 위해서는 법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이걸 최대한 쉽고 명확하게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거는 이런 거예요. 이번 이경규 씨 사건으로 인해서 약물 운전에 대해서 무지했던 국민들이 점차 약물 운전에 대해서 더욱더 자세하게 알게 될 것이고, 앞으로 약물 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난의 정도가 점점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마치 이제 보이스피싱이 우리 사회에 처음 나왔을 때, 우리 사회에 많이 없었을 때는 한 10년 전만 해도 일반 사기 사건으로 이게 보이스피싱 사건이 취급됐어요. 그래서 초범의 경우에는 보이스피싱을 했는데도 집행유예도 나오고 이랬어요, 옛날에는. 그리고 수거책, 현금 수거책의 경우에는 초범이면 집행유예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옛날에는, 10년 전에는. 근데 이후에 보이스피싱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나오고 그 피해가 점점 심각해지면서 이제 보이스피싱 범죄는 초범이라도 얄짤없이 실형 갑니다. 이게 현금 수거책의 경우에도 제가 상담해 드릴 땐 얄짤없이 실형 가는 게 요즘 추세라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상담해 드립니다. 따라서 약물 운전에 대해서도 이번에 유명 연예인이신 이제 이경규 씨가 기사가 나오면서, 이경규 씨에 대한 기사가 나오면서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약물 운전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인식이 널리 퍼지겠잖아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된다? 형이 높아질 수 있다.